자, 일단 마감되고 나서 이제 종목군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2월 말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 뭐 한 7천억 정도 외국계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뭐 외국계 전화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포트 비중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나올 수 있다의 개념인 거지. 또 장중 기준에서 그 물량이 이제 상당 부분이 또 소진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기준에서의 시장의 흐름은 일본이 일단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일본이 3.99%, 4%에 달하는 조정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정도의 등락 변동성은 언제든지 형성돼 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은 1% 미만의 수준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실질적으로 1% 미만의 흐름이 0.54, 0.14 아시아 증시의 급격한 조정 때문에 그 흐름이 연동돼 있다라고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주 쪽이 이제 2.35%의 조정. 일단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2.77까지의 낙폭을 일부 이제 줄여놓은 모습은 긍정적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속이 상한 거죠.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은 미국 쪽의 흐름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서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데 그게 왜?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국채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누가 뭐라 해도 국채 가격의 급등은 뭐예요? 또 그 급등한 요인 중에 하나, 뭐 7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국채 가격이 급등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죄송합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그 기준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장에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자료 올려드렸던 게 어느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이런 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강한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시중 금리가 강세를 띠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이건 굉장한 호재다. 아니,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데 그게 왜 악재입니까? 지표가 긍정적이라는데 그게 왜 악재예요? 지표가 긍정적이라는데 그게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장이 조정을 받느냐의 기준인데, 조정받는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거라는 거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어제 이제 그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감소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급격한 감소란 말이에요. 급격한 감소. 73만 명.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2020년 11월 말 이후에 최소다. 또 2020년 4분기 성장률 그 잠정치가 2020년 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4.1% 기록을 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1%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제 속보치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 속보치 나온 것 대비해서도 0.1%포인트가 상향 조정됐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내용이에요. 1월에 내구재 수주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전월 대비해서 3.4%, 시장 예상치의 1.0을 크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단은 경기가 살아났을 때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줄죠, 사실은. 채권 가격이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시중의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흐름까지도 연출이 되는 거죠. 그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또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은 투기자산 쪽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 채권 쪽에 이러한 흐름이 이쪽에서 빠져서 이제 뭐 시중금리로 간다라고 친다면 투기자산 쪽에 주식 자산이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쪽의 배당 수익률이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약 1.48%인데 지금 뭐 국채금리가 1.5% 이상 1.6%까지도 올라갔다라는 해석을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해석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각 여는 총재들은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은 뉴욕 여는 총재의 경우는 기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잠잠한 상태를 유지할 거다. 에? 우려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은 뭐 10년 금리 미국채 10년물의 금리 상승은 적절한데 여전히 평상시 대비 낮은 수준이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의 기준도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가 여전히 낮다의 기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방송에서 지표를 갖고 나갈 거예요. 윤정도가 아주 나쁜 윤정도예요.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겁을 내시면 그런 그 표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두적으로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시각적으로 이제 좀 보여드리고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죠. 시각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이게 악재냐 했을 때 호재라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인데 월별 기준으로 잡으면 어때요? 3% 이상, 그러니까 올해의 수익률의 목표치, 예상치, 전망치 이 부분이 얼마? 1.75 정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상향을 시켜놨는데 굉장히 큰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75로 굉장히 크게 상향을 해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75도 약하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러면서 2018년 기준까지만 해도 얼마? 수익률이 얼마? 3%. 300bp에 달했다는 거예요. 3%.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호재의 기준이다. 사실은 이게 똑같이 흘러간 게 2015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2015년. 그러니까 2015년 기준에서의 또 금리 인상의 기준을 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이 있나요? 잠시만요. 금리 기준을 한번 볼게요. 중앙은행에 각국의 중앙은행에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다 바닥금리고 바닥금리 제로금리인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제로금리 바닥금리인데 금리를 인상했을 때에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의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흐름. 시장의 지수 자체가 2016년부터 18년까지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띄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여기서부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 금리까지 내렸어요. 요 IT 거품 났을 때 이 최고 금리에서부터 시장이 안 좋으면은 경기 부양의 효과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내려와서 1%까지 내린 거예요. 앞전의 금리는 3%대니까요. 바닥금리가 3%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급격히 내린 이후에 시장에 반발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대수상승이 나온 거고, 금리 인하가 뭐예요? 서프라임 터지고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금리 올리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금리 정점이 형성되고 2019년 6월 19일 이후에 금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금리 마지막 금리 올린 게 이제 2019년 1월 30일. 1월 30일에 마지막 금리를 이제 올림으로써 얼마 2.5. 2.5. 1월 30일에 2019년도.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가 내리죠. 2019년 7월 뭐 이럴 때 내립니다.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내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확 내린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막 한 번에 100bp까지 막 이렇게 내려버리는. 결론적으로 차트에 그럼 보시면은 미국 쪽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디커플링이 돼 있었고 미국 쪽의 S&P 500 지수 가장 이제 객관적인 S&P 500 지수. 금리가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제 여기였단 말이에요. 2019년 1월. 그죠? 그리고 6월까지 이제 멈춰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면, 근데 이제 고점의 금리 인식에서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부양을 해주다 보니 움직임이 있었고, 급격한 금리 인하, 제로금리까지 내려놓은 게 여기에. 그럼 요 기준은 뭐냐면 앞전에 요 바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 바닥. 여기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금리, 제로금리 지금 기준이 조건부로 따진다면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요 바닥으로 내려놓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17년, 18년, 19년 1월까지 여기까지죠. 금리를 이제 동결시키는 과정. 야 이거 조금 차분히 올려야겠는데 경기가 더 살아나야 되는데 주춤거리는데 요 기준. 근데 금리 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대박이죠. 이때는 안 움직였겠어요? 채권 금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갔거든요. 그죠? 결론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잠깐만 봐도 되는데 지금 위에서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미국 S&P 500 지수의 흐름을 월봉의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후 좀 멀죠. 2000년 이후의 기준으로 좀 잡아주세요. 2000년 이후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시고 그리고 2003년부터 해서 2003년부터 월봉의 기준 크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원래 이제 2016년은 자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지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지표 보겠습니다. 방금 그 지표 내용 미국 금리 부분 10월물의 흐름 10월물 수익률 금리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2016년부터 해서 쫙 뻗어 올라갔죠. 이때 시장이 폭등 낼래야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응? 막연하게 그냥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고. 경기가 살아나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채권 수익률의 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런 기준이 이런 애들 가서 망가지지 마시고 그런 기준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오늘 이제 시장의 조정은 뭐 그저께 겪은 조정이라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조금 덜 패닉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한번 들어 올려놓고의 흐름이니까. 그나마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너무 컸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스럽게 14만 원 미만에서 좀 잘 잡아냈고, 그나마 기아차가 이제 조금 돌려놨다는 거. 근데 오늘 단문 문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찌됐건 기아차 7만 5천 원대 변동이 일부 나올 때 그때하고 7만 8천 원대인가요? 그때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현재 기준 그리고 이제 HMM을 최근에 굉장히 잘 잡아냈죠. 마감동 효과까지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혼자서 힘드시고 오늘 같은 날 투매하게 되면 어제 같은 날 쫓아붙었죠 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대로 비중의 주력주 유지를 하고 대처를 하고 가져가는데 시장 흔들릴 때 투매하고 시장 흔들릴 때 투매하고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날 반등 나온다고 본격 반등이라고 또 어제 같은 날 야 분할 매수하자 어제 들어가고 오늘 같은 날 또 손절하든지 투매하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주력주는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스윙을 정리해서 주력으로 옮겨와야죠. 다만 이제 HMM은 너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아차부터 보시면 이제 장중의 기아차의 기준 잡아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요 자락까지 미끄러졌다 이제 다시 돌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개장 초에 처음에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때 요때 이제 잘 편입의 기준이 잡히셨다면 그나마 그리고 이제 편입의 기준이 안 잡혔더라 할지라도 기존의 물량 그 다음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26일 9시 반 기준에서의 18,500원, 18,650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영향 때문에 약보합권까지 내려갔었어요, 얘도. 결국은 19,000원으로. 오늘 같은 장에 그래도 힘을 내줬죠. 실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력주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라카미 장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라카미 쿠니오가, 다오 이론 이후에 우라카미 쿠니오 이론을 많이 쓰는데, 금융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줬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때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성장주 위주로 자금이 쏠리고 거기에서 이제 탄력이 나온다. 그럼 지금의 기준의 성장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바이오인 거예요. 어떻게 IT가 성장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적을 규모의 면 말고 실질적을 가장 크게 내주는 게 뭐라 그랬죠? IT라고 그랬죠. 근데 IT를 성장주로 표현해? 가치주죠. 저평가 상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투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 있던 이머징 마켓에 금리 수익을 내려왔던 자금들이 백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진다부터 또 성장주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에서 버블이 빠지고 실적주로 간다. 이게 그 논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미국의 기술주나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반도체나 이런 쪽이 거품인가요? 실적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봐야 돼요. 무너져 내린 지수 포인트가 어찌됐건 25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대비해서 이제 조정폭이 좀 심화돼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인식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말씀드렸어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눌리니까 악재로 인식되는. 다시 얘기해요.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종가의 기준에서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부분에서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남들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봐 거품이라고 그랬지 최고점이라고 그랬지 조정받는다고 그랬지 폭락이 올 거야.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는 시각은요. 폭락이 와요? 약 2개월 가까이 눌림목이 나타났던 하이닉스가 이제 막 신고가를 넘겨놨는데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영업이익이 20조고 올해 순이익이 10조에서 12조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그게 거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고가 냈는데 시장만 맞춰주면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남들은요 그냥 막연히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미국 장의 기준에서도 그냥 묻지마를 매매했던 사람들이 그냥 뭐 무너질 거야. 선거 때는 선거 때대로 무너질 거야. 지금 또 국채 금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 여론 총재분들이 바보예요. 무조건 뭐 정치 색깔만 띠나 무너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힘겨우시더라도 오늘 방송에서 해석을 해드리고 야간 무방 때 해석해드리고 3월 2일 날 또 1일 날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HMM 같은 그런 종목에서 또 자신감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대처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HMM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어주고 눌려버린 하이닉스와 그것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이제 전체적인 IT와 그리고 자동차의 조그만 이슈에도 기아차가 변동성이 커서 버거운 거지 나머지는 그나마 기아차와 만도의 변동성이 큰 거고 현대차 모비스는 죄송스럽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자 힘겨우신 분들은 이벤트 마감해요. 시장 안 좋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회원님들도 나중에 돼서 이제 또 우리 직원분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요런 건 이제 처음이죠. 가격대도 그렇고 지금 가격대가 거의 2020년 1월 가격으로 회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에서 시장 본격적으로 돌려질 때 함께 움직이십시오. 네, 수급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어차피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요. 이 수급은 단순 논리로 보시라 그랬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박주임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HMM의 수급과 부강약품의 수급, 부강약품, 현대바이오 수급, 순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주세요. 오늘은 별도로 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삼성전자 개인들이 1300만 전을 뺏겨서 더 강할 수 있다. 0.2%라 그랬죠. 0.2%. 매도와 매수를 다 넣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매도 그리고 매수 어떻게 해요? 매수한 외국기관도 많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할 외국기관 차익 실현했고 신규 매수가 이자라고 해서 지금 가격에 개인들이 월등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뭐 제한적인 범위의 흐름이고 삼성전기도 일단 뭐 순매수로 놓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버거운 수준 아닙니다. 신규적으로 받아간 기관 외국인이 있고 마찬가지로 LG전자 좀 많이 버거운데 이쪽 기준도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그때 뭐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는 쪽으로 LG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기준 만약에 잘라내더라도 그런 이제 IT 위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자동차 마찬가지의 기준. 기아차가 막판에 이제 좀 눌려서 아쉽지만은 이쪽도 뭐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이제 오늘 확대되면서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수한 외국기관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좀 실어둡니다. 모비스, 만도, 위아, 글로비스, KB금융 다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순매수 기준으로 모비스, 만도, 위아, 그 다음에 뭐 글로비스, KB금융, 넷마블 뭐 쭉 있어요. HMM요. 16만 6천 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프로그램에서 110만 주 매도가 있는데 자체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은 뭐 UBS가 될지 다른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수급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110만 주를 감싸 안고 개인에게는 뭐 16만 6천 주밖에 안 던져졌다. 3월달 첫 거래일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주봉이든 월봉이든 떠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은 갭상승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연휴에 아우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검은 금요일이야 뭘 검은 금요일이야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그쵸 손실이 나서 힘든데 에이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악재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야 코로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혹은 뭐 이란과의 핵 협상이 뭐 파기돼서 이거 난리가 났고 혹은 뭐 어떤 이상한 문제 불거졌고 그게 아니잖아요. G표가 끝내주게 좋아서 금리가 올랐다는데 알고 보면 그 금리도 제한적인데 거기에 차익 실현 욕구 코딱지만큼 진짜 볼까요? 우리나라도 이게 차익 실현 욕구 이게 뭐 문제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대세 하락이에요? 에이 진짜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월봉 다 보세요. 이게 대세 하락이야? 이게 추가적으로 밀리면 추가적으로 밀리면 그때 생각해요. 이게 아이고 편안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야간 방송 좀 짧게 할 거니까 좀 쉬시고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